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하던 얘기에 이어서 그냥 하죠, 뭐.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런 권유가 있어서, 결국은, 지관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더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봉사 주제 한번 들어가서 해. 그러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스님, 저는 관례상으로 봉사 같은 큰절 주신 명하면 당연히 원장 스님한테 봉투로 인사를 하죠. 저는 그거 자체가 싫었어요. 용납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주지하는 동안에도 스님께 추석이나 설이나 연말이나 이런 때 따로 원장 스님께 인사하는 거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참 지관 스님 그 어린애 같은 웃음이 있어요. 그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용돈 줄게. 내가 용돈 줄게. 가서 주지나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주지를 꼭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남느냐면은 저는 지관 스님 반대편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쪽 진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배, 영담, 지용 뭐 이런 분들이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참, 그 전에, 지금 이 주지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것이 여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되면서 제가 주지 들어가는 게 11월 8일인가, 임명장 받은 게 11월 11일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2006년 5월 달에 강원도에 있으면서 봄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그 큰 사고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령구동 차를 끌고 가다가 뭐 가드레일을 쳐박고 한 3m 정도 되는 그 배울로 붕 떠서 거꾸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구동 이렇게 볼록 태워놓은 게 납작해졌죠. 나중에 이제 그 레카차들이 와서 끌어내는데 보니까 떨어질 때는 제가 이제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거꾸로 이제 있는 거죠.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붕 떠서 이렇게 거꾸로 뚝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뼈가 부러지든지 누가 그때 사고 날 때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스님은 화두가 성성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묻는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화두가 성성해? 아이고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제 공부가 그뿐밖에 안 돼요. 그럼 큰일을 당하니까 화두고 부처님이고 뭐 연불이고 어디로 다 가버리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목뼈가 부러졌나 허리뼈가 부러졌나 그 생각만 나더라니까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월달이 돼서 약간 더워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막 뭐 과속했죠. 거북길에도 과속하다가 그 감기약 먹고 막 정신도 어질어질한데 과속을 하다가 뚝 떨어진 거니까. 그래도 그 조금 틈 벌어진 대로 다 이렇게 목을 내미니까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가면은 몸은 자연하게 빠져나오는가 봐요. 억지로 이제 차 밖으로 나와가지고 고개도 돌려보고 허리도 돌려보니까 막 얼굴에 피가 낭자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만져보니까 피도 안 나고 그 이상하다. 어디가 골병이 들었겠지. 그러고 이제 차 떨어진 데는 못 올라가고 저쪽으로 걸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가는데 벌써
렉가차가 쫓아오고, 그 다음에 누가 신고를 했는가, 경찰차가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한참 걸어가가지고 이제 비스듬하게 올라오는 길이 있어서 올라와가지고 사고 난 데로 갔더니 내려다 보면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탄 거야? 저거 뭐 죽었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뭐 죽었으니까 꼼짝 안 하지. 이러면서 들여다보고 있어서 저도 들여다보다가 진짜 죽었나?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들한테 내가 저 차에 사고 났던 당사자라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가드레일을 그냥 치고 허물고 걸로 가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스님 안 다치셨습니까? 그래서 뭐 별로 다친 것 같진 않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렉가차가 차를 끌어내는데 보니까 그냥 납작해졌어요. 다친 데는 하나도 없고 멍든 데도 없고 긁힌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렉스턴이었죠 그때 차가. 그 렉스턴을 강릉에 회사에 이제 그 수리 공장으로 갖고 갔더니 그때가 IMF 끝나고 난 뒤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부 기업들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 공장에 있는 그 공장장이 하는 말이 스님 이제 폐차가 되는 거죠 이 차는. 그만큼 완전히 찌그러졌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는 이 헤드는 납작해졌는데 엔진에는 손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폐차를 하면은 그 차가 뭐 아마 한 보험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정도 보험금이 나오면은 2천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드니까 이 차를 수리를 해서 쓰시면 저희들이 좀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 공장에서. 그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높은 데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폐차를 시키는 거는 차에 대한 의리상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무생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차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보험금 정도 가지고 이 차가 수리가 된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차를 모델로 새로운 모델로 껍데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번호판은 그냥 옛날 번호판인데 차는 바뀐 겁니다. 색깔도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차가 바뀌었는데 번호가 안 바뀌었냐고 다들 묻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 있었던. 그래서 그해 제가 그런 큰 뭐 사망에 이를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물론 그 생각도 좀 시간 지나고 뭐 부딪히고 하다 보면 다 잊어먹지만은 그때는 잠깐 그런 그 생각, 반성이랄까요? 아, 정말 잘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그것도 생각할 때만 그렇지 또 지나가면 다 잊어먹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이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지홍 스님, 영담, 영배 이 세 스님을 이제 뭐 조용한 데 불러서 앉혀놓고 봉은사 주지를 지금 집행부에서 준다는데 개인적으로는 구사년도 정단개혁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상징성 있는 봉은사 단위 사찰에서 내가 정말 주지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지광 스님 반대편에서 선거를 치렀던 같은 정치적 입장이 같은데 내가 그쪽에서 주지를 준다고 덜썩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그 명분에 여러분들과 나 사이의 명분이라든가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허락한다면은 봉사 주지는 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세 사람이 동시에 영감 스님 같은 경우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사판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거 왜 봉은사 같은 그 큰 사찰을 그쪽에 할 사람도 많을 텐데 당신을 준다고 그러겠냐. 그냥 입으로 당신 그 싸나운 입 앞으로 못하게 달래려고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우리까지 불러 모아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사판에 아직 세계는 멀었어 하면서 비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정말 지광 스님도 그러고 준다고 날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는 주문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상상으로는 도저히 봉사 주지를 저한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봉사 주지 들어가려면은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는 원장한테 상납을 해야지 주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왔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나는 뭐 돈 하나도 안 주고 준다 하니까 주면 그냥 받는다 하니까 주면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은사 주지를 허락을 받은 거죠. 같은 진영에 있던 스님들한테. 그리고 그때 제가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제1조선인학교에 강연이 있었던가요? 뭐 해서 조선대학교 뭐 강연 때문에 일본을 가게 됐었습니다. 일본을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총무부장이 전 원장이었던 자승이 이제 총무부장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지금 봉은사에 그 학생들이 농성하고 정가하고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시끄러워지기 전에 빨리 와서 임명장 끊어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한 2, 3일 더 있어야 되는데 취소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총관장 스님한테 가가지고 들어오는 날 바로 그냥 임명장을 지간 스님한테 받았죠. 그때 이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린 게 스님한테 따로 용돈 드리고 그런 거 못합니다. 또 대신 주지 참 잘 뽑았다 소리는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봄에 5월달에 사고 났던 그걸 상기하면서 봉은사 들어가면은 그때 죽었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 심정으로 주지를 해야겠다 하면서 천일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얼마 전에 송광사 주지도 하고 지금은 정심사 주지를 하면서 종회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라고.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린 스님이긴 하지만은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실무 책임을 맡았었죠. 연구소장이었던 종림스님을 모시고 그때 참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종림스님을 잘 모시면서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운영했던 그 기억이 남아서 내가 주지를 들어가면은 그 진화 스님을 좀 불러 올려가지고 봉은사 살림을 다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그 정림사 주지를 하고 있는 그 진화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봉은사 주지를 지관 스님이 주신다는데 맡으면 올라와서 그 총무, 재무 다 맡아서 살림을 좀 살아줘야겠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스님 봉은사 주지 안 줍니다. 그냥 하는 소리 가지고 저한테까지 전화하시고 주면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안 믿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봉은사 주지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참 지관 스님 탐박하시고 그렇죠. 뭐 그냥 순수한 학자, 대학자시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그 지관 스님에 대한
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더 굳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봉은사 주지를 들어가는데 중앙성가대학교 학생들하고 동문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봉은사 주지였던 원해 스님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를 하는 거죠. 막아야지 되는 겁니다. 중앙성가대학교 그 3인이 이제 비구니가 되기 전에 3인 스님들은 그 선불당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고, 동문 스님들은 주지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그 임명장 받고 그 전후에 봉은사에 그 여인물 품고 저에 대한 비난 광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여인물들이 돌고 그랬었던. 그 이제 제가 봉은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진화하고 몇몇 그 스님들이 저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좀 사람을 좀 모아야지 안 됩니까? 그래서 사람 모아서 어떡하려고? 그러면 또 88년도 같이 밀고 땡기고 들어가는데 광목 들고 싸움하면서 들어갈래? 이건 그냥 내가 혼자 들어갈 테니까 그런 생각 아예 접어라.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한 4시나 됐나? 서너 시나 됐나 싶을 때 이제 봉은사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다래연 주지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동문들이 쭉 학생회 대표들하고 앉아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같이 삽시다. 내가 주지라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할 생각도 없고 방 많고 쌀도 많고 하니까 아니 뭐 일부러 절에 중들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같이 삽시다. 이러니까 대책회의 하던 동문들하고 학생회 사람들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나가라든가 들어가라든가 뭐 시비가 돼야지 되는데 새로 온 주지가 거기 못 들어오게 점거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주신 거죠. 이제 뭐 같이 삽시다. 살림도 같이 살고. 근데 곧 들어가기 직전에 임명장 받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성가대학교, 중앙성가대학교 동문회 회장이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월정사 주지를 하고 있는 정념 스님입니다. 그 정념 스님은 그나마 종단의 사판으로 이렇게 지침되는 스님들 중에는 합리적이고 어디 가면 나름대로 불교를 사람들의 이해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학적인 능력도 있고 또 주지하면서도 월정사 만월 선언에서 대중들하고 똑같이 정진을 했으며 상원사 그 주지를 하면서도 항상 대중도 함께 정진했던 그런 그 스님인데 이제 성가대학교, 중앙성가대학교 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의 입장에서 이제 저를 보자고 그런 겁니다. 저한테 요구하기를 성가대학교의 학생들한테 장학금 쪽으로 1년에 이번 이 자리에서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씩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봉은사에서 농성 중인 학생들하고 동문들이 퇴거를 하겠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은 뭐 좌파 주지 아니면 뭐 술집에 다니는 주지 별별 그 유인물을 다 붙여놓고 반대했던 그 정의로운 성가대학교 참 학생들하고 동문들이 돈 많이 주니까 나가게 되고 나는 가진 소리를 다 듣다가 돈 몇 입 주고 봉은사 주지 들어간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농성하고 하던 사람들이 장학금 준다고 떠나면은 돈 받으려고 와서 이런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성가대학교
후학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봉은사 들어가서 살림 살아봐서 살림의 형편이 있으면은 승가대학교 후배 스님들한테 장학금 좀 지원하는 거를 아끼겠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든가 얼마를 받으면 나가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정념 스님이 뭐 미안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스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봉은사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는 농성한다고 그러고 단식한다고 그러고 싸우는 게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본인들도 힘들어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동문회에서 몇몇 사람이 우리들이 물러날 테니까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는 승가대학교 그 재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해달라. 그 내가 여기 와서 살림도 안 살아보고 예산이 얼마인지 또 그것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도회도 있고 또 다른 스님들도 있는데 독단적으로 내가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안 맞다. 다만 봉은사의 재정적 형편이 지원할 만큼의 여력이 된다면은 당연히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강당에 모여있는 그 스님들, 동문들하고 재학생들 다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마이크를 잡고 후학 스님들 공부하는데 여력이 닿는 그런 한도 내에서 장학금 지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이제 학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전부 우레같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아마 11월 13일부터 주지 임기를 시작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또 그만 하락하네요.